오케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겪으신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런 거 이제 찾기 처음엔 이제 쉽지 않으실 수 있죠. 뭐 남이 작성하는 빠르게 작성되는 코드를 이제 같이 이제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요런 것들 챗GPT에 넣어주면은 아마 잘 찾을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하신 부분에 오류를 한번 재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이제 오류가 있는지 발견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수행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assertion 예외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복사해 가지고 당연히 해설도 드릴 거예요. 해설 드릴 건데 이제 챗GPT가 이제 잘하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데 하고 이제 그 문제 있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원인을. 그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 좋은 의견. 잘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하나는 잘 찾았고 하나는 못 찾았네요. 그죠? 요 시험 데이터 이제 수에 대해서 정확한 응답은 아니군요. 그죠? 정확한 응답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겪으신 문제가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훈련 데이터 수. 미묘하죠. 이제 요게 콜론 앞에 있느냐 이제 뒤에 있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훈련 데이터 수가 지금 이제 113개니까 113번까지 선택을 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타겟은 훈련 데이터 113 이후로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겪으신 문제는 요 트레인 타겟을 훈련 데이터 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콜론의 뒤쪽으로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챗GPT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실 수 있어요. 안 돼, 이게 얘가 이제 참고가 되지만 정확하게 이제 완전히 다 해결을 못 해주니까 지금처럼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또 문제나 오류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제시를 했다면 이게 뭐냐면 그냥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가 여기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이런 구현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하고 있어? 어제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stratify라고 하는 새로운 설정에 대해서 좀 이제 상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stratify는 뭐길래 지금 랜덤 스테이트 뭘로 설정해도 다음과 같이 분포를 동일하게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논의의 이제 관건인데 이런 겁니다. 이거를 전체 012를 한 통에 넣고서 막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그대로 멈춰라 하면은 여기에 0과 1과 2가 1대 1대 1의 비율로 잘 분포가 되어 있을까요? 그게 굉장한 요행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은 섞기는 섞어야 되는데 칸막이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0번들이 여기에 이제 있고 1번들이 여기에 있고 2번들이 여기에 있도록 칸막이를 치면 이게 뭐냐? 요 칸막이가 이게 이제 구간 분할 stratif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계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하는데 강남구 사람들한테만 물어봐요. 그러면은 출구조사 정확하게 좀 어렵겠죠.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한다. 그거 어떻게 하나요? 이제 강남구에서 뭐 10명, 뭐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뭐 이렇게 해갖고 10명씩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구간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는 건데 그런 방식을 이제 통계에서 이제 스트래티파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섞기는 섞는데 0번하고 1번하고 2번을 나눠서 칸막이를 쳐가지고 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비율이 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4분의 1이 됐든 얼마가 됐든 테스트를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살짝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계략적으로만 이제 상의를 드리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구현하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 구간별로 선택을 해야 돼요. 구간별로 이제 샘플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구간별로 각각을 이제 얼마나 이제 섞을 것인지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훈련 데이터의 이제 비율과 이제 시험 데이터의 이제 비율로 그 나눠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했죠. 그 요 첫 번째 아이리스 타겟에 그 하나에 대해서만 살짝 이제 해볼게요. 요게 이제 그냥 기본 셔플이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이리스 타겟 값이 요거는 그냥 하나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0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0번인 것을 고를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필터가 이제 선택이 되고 얘를 Y0라고 부를게요. 그럼 Y0들은 다 이제 0번인 거고요. 아이리스 타겟에 대해서 이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섞기 위해서 Y0끼리만 이제 섞는 거예요. 랜덤 이제 초이스. 요게 이제 셔플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 트레인 타겟을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Y0에 대해서 이제 훈련 데이터 수만큼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훈련 데이터 수가 좀 다릅니다. 아까랑 이제 요 그 0번하고 1번하고 이제 2번을 이제 나눠서 수행했기 때문에 이 훈련 데이터의 이제 수 자체가 훈련 데이터의 수 자체를 수 자체가 y 0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자, 이 표본수죠. 유형별 표본수. 시험 데이터 비율을 25%로 이제 한다.
요거는 이제 너무 끝까지 전개는 안 할게요. 그죠? 대강의 이제 정도로만 이제 할 거고, 이걸 직접 다 구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y1, y0, y1, y2라고 하는 것은 y0, y1, y2라고 하는 것을 0번들끼리 칸막이를 치고 1번들끼리 칸막이를 치고 2번들끼리 칸막이를 친 이런 것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끼리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셔플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셔플을 이제 하는 게 다음 블록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시험 데이터를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이 시험 데이터를 0번끼리 섞은 다음에 정해진 비율이 뭐 25%면 각각에 대해서 4분의 1씩을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 각각의 유형별 시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전체 4분의 1이 선택되지만 0과 1과 2의 원래 비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tratify라고 하는 것을 직접 구현한다면 이런 느낌이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데이터의 비율 자체는 그냥 다음과 같이 뭐 12, 12, 12개로 딱 제시가 됐는데 이게 섞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요 시험 데이터 수만큼만 선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Y0에서 시험 데이터 수에서 Y0의 개수만큼 고르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고르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테스트 타겟을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직접 구현하실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 그냥 이제 개념 이해를 이제 해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스트래티파이죠. 구간을 나누어서 구간별로 나누어 선택.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섞이는 섞지만 구간별로 이제 4분의 1씩 나누어서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매번 구현하는 거는 원하는 일이 아니죠. 그죠? 이 코드가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시 이제 확인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는 이 코드는 그냥 개념을 위해서 개념 이해를 위해서 한번 구현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런 코드로 사용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직접 수행하시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스트래티파이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 스트래티파이에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응을 하는 그런 유형을 제공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반드시 타겟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타겟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개념이 이 Stratify라고 하는 것에 구현이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해서 우리 다 같이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뭘로 하셔도 일단은 비율 자체는 언제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바람직한 상태의 분포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로 와서 훈련과 평가 절차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타겟을 통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여기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갖다 대보시면 트레인 데이터가 정의되지 않았고 트레인 타겟이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얘네가 문법 확인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위에서 다 정의가 됐잖아요. 정의가 됐는데 같은 셀에서 정의가 안 되면 뭐 안 됐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킬러나 네이버스 이제 하위 패키지를 읽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노란 줄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이 도구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 오류니까는 좀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측도 우리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테스트 타겟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 테스트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이제 트레인 타겟으로 훈련했는데, 보지 못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이 완벽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랜덤 스테이트 2로 설정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으로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코드를 다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위에서 코드 하나가 수정이 되면 아래에 있는 코드가 다다시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셀 실행 및 아래, 요런 이제 옵션이 있고, 이거를 하시면 변경된 셀 이후로 아래쪽을 한꺼번에 다다시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셀 실행 및 아래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완벽한 100점에서 못 미치는 97%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한 개 틀리면 지금 3% 정도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스트래티파이를 통해서 수행을 해도 이게 완벽하게 다 맞출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몇 개 정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 랜덤 스테이트에 대해서 특정한 분포에 대해서 잘하거나 혹은 살짝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참 동안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47페이지 펼쳐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7페이지에서 어제 첫 번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진행될 차례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아야 얘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6번 입력해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했고요. 넘겨보시면 48페이지에서 27번 fit에서 X트레인과 Y트레인이라고 해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이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수행했는가 하면은 좀 앞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4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7.2절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문단의 굵은 글씨를 좀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들 때 쓴 데이터는 평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사용하면은 이게 그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델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그 평이야말로는 응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응용력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정답을 알고 있고 우리가 제공한 거에 대해서만 잘 아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응용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훈련 데이터에 대한 용어는 모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세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홀드아웃 세트라는 용어가 이제 있습니다. 이 홀드아웃은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서 조금 해설을 드릴게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 남겨두다, 남겨둔 이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습에 다 써버리지 않고 평가용으로 남겨뒀다. 그래서 이거를 홀드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교재에서는 이런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임의의 알고리즘을 F라고 부르고 그 알고리즘의 입력을 X라고 이제 부르고 그 알고리즘의 출력을 이제 Y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냥 정하자. 뭐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임의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왜 해야 되는가, 셔플을 왜 해야 되는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스트래티파이에 대해서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교재 후반부에서는 교재 이후에는 스트래티파이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 점들을 이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 놓은 상태를 가정을 했고 다시 48페이지로 와서 27번 입력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요 48페이지 하단에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가정을 해서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5.0, 2.9, 1.0, 0.2네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셀을 추가하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x new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표본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자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기계학습의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표본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도 이런 형식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괄호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행이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표 형식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의 그 모형이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내놓을 수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형한테 x 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출력을 이제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출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레이블로 이제 바꾸려면 타겟 네임즈를 통해서 그 0번 이런 식으로 이제 0번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0번은 세토사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본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모형의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2차원의 디자인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요거를 괄호가 하나 이제 모자르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제 괄호 지워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1차원이 되면서 2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 어설션에서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2차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형에서 출력을 획득을 해서 실제로 이제 타겟 네임즈로 이제 변환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터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48페이지와 49페이지인데 방금 전에 하신 부분이 49페이지 1.7.6절의 모델 평가하기 이전까지의 부분입니다. 보시면 동일하게 바로 직전의 문단을 보시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새로운 붓꽃을 세토사 품종을 의미하는 클래스 0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느 하나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설령 맞았다고 해도 그 찍어서 맞출 확률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 3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찍어서 맞춘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알아서 맞춘 건지를 어떻게 확신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평가하기를 통해서 점수를 뽑아 봐야 된다는 거고, 이 점은 우리가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5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교재에서도 이제 97%의 정확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테스트 세트에 포함된 붓꽃 중 97%의 품종을 정확히 맞췄다는 뜻이고, 이 테스트 데이터가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훈련 시점에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97% 맞췄으니까 아마도 현재 결과를 97%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틀린 말은 없는데 정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97%라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98%나 99%로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왜일까요? 38개 중에서 하나 틀리면 97%예요. 그러니까 이 97%라는 수치는 이 절대값 자체가 지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막 3,000개나 뭐 3만 개에 대해서 97%를 맞췄다, 이러면은 정확도 97%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38개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중에서 이제 하나 틀리거나 뭐 다 맞추거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 시점에 이게 성능이 97%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 대략적으로 이제 맞추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제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세토사일까요? 그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의 산점도를 좀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의 드린 내용이어서 그냥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이 대강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죠.
어제 우리가 if else문을 작성할 때 2.5랑 5.0 정도에서 유형의 대략적인 경계선을 했고 요렇게 하니까는 요게 이미 벌써 95%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살짝 더 뭐 한 2% 정도? 한 하나 정도 더 맞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이 x new라고 하는 것을 현재 그래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요 x1하고 x3 값을 선택을 해서 저기다가 산점도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겹쳐서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plt 스캐터 이거는 이제 그 x new에서 우리가 직접 골라줘야 되는데 첫 번째 값이랑 이제 두 번째 값을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컬러는 아직 모른다는 의미에서 블랙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의 마커를 꽃표로 했고요. 요 이제 S는 사이즈의 약자입니다. 잘 보이게 좀 큼직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얘가 5.0, 1.0입니다. 여기가 요 데이터 포인트가 우리의 새로운 X new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냥 세토사가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영역들을 나눴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이 이제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 KNN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알아내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이제 그 오늘부터는 2장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거시키면서 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지도학습, 즉 데이터와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타겟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도학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시면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블링이라고 종종 부릅니다. 자동화를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드시 자동화가 된다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은 네,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55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연속적인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선형회귀 쪽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분류만 먼저 논의를 드리고 55페이지 일반화 과대적합 과도적합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현재 아직 맥락이 없으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넘어갔냐? 6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장에서 본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살펴볼 텐데, 아까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상의 드렸고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능의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의 원리를 상세하게 알아야 얘가 어떤 때 잘하고 어떤 때 못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거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가장 기본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경험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고 활용하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모델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즉 최근접 이웃을 찾아 그 데이터의 결과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 1차원 훈련 데이터셋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성이 하나뿐이므로 각 데이터 포인트는 직선상의 특정 위치로 표현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각 훈련 데이터 포인트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훈련 데이터 포인트를 최근접 이웃으로 선택하여 해당 데이터 포인트의 클래스로 예측합니다. 예시 그림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동그라미에 가깝다면 동그라미로, 세모에 가깝다면 세모로 분류됩니다. 세상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그냥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 포인트가 위치했는데 너는 뭘까? 얘한테서 가장 가까운 훈련 시점의 데이터 포인트가 동그라미면 네 동그라미랑 가깝네? 너 동그라미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세모랑 가까우면 세모랑 하자. 이게 이 알고리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전에 이제 이런 유형을 구간을 나눠 가지고 통찰했는데 KNN은 그런 통찰이 필요 없어요. 얘한테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뭐 여기 얘겠죠. 그죠? 근데 걔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너도 파란색인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KNN을 직접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NN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각각의 벡터들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거리를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유클리드 거리를 활용합니다. 최근접 이웃을 찾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거리 측정 방식은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의 각 차원에서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한 뒤 그 합의 제곱근을 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차원 데이터의 경우 이는 단순히 두 점의 차이의 절대값과 동일합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민코프스키 거리의 한 예입니다. 다시 말해 유클리드 거리는 민코프스 거리 체계에서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되는 맨해튼 거리는 또 다른 예로 역시 민코프스키.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의 거리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를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하나 정해 볼게요. 그죠? 그럼 이제 xi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고 그럼 이제 xj라고 하는 것은 x뉴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xi와 xj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이제 벡터 거리를 이제 산출하는 건데요. 여러 번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이니까는 이제 간단한 이제 함수로 다음과 같이 이제 인라인 함수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거리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의 유클리드 거리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xi에서 xj를 빼주면 원소별로 산술연산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포문을 순환하면서 각각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빼주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제곱근으로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단일한 스칼라 값으로 거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NN을 구하기 위한 구현을 위한 준비가 다 됐고 그냥 훈련 데이터 포인트들과 X뉴의 데이터 포인트들의 거리를 구해서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애를 찾으면 됩니다. 거의 다 했고요. 이어진 내용은 오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